나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 간부까지 했는데 설마 내가 취업이 안 되겠어? 이 말 아마 50대 중반을 넘긴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2030년 동안 조직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퇴직 후에도 당연히 안정적인 삶이 이어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급으로 퇴직한 54세의 한 남성, 그가 생각했던 퇴직 후의 모습과 실제 경험한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은퇴 후에도 능력만 있다면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도 적당한 일자리는커녕 면접조차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5060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의 삶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간부까지 했는데 설마? 54세 대기업 임원의 오만한 착각. 한때 대기업 영업팀장이었던 김진호 가명 씨는 54세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으니 컨설팅이나 자문 역할을 맡으면 충분히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자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12년 정도 쉬면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지원한 곳에서는 연차가 너무 많다. 기업 문화와 맞지 않을 것 같다. 연봉이 높을 것 같아 부담스럽다. 같은 이유로 채용을 거절했습니다. 컨설팅이나 프리랜서 시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저 나이 많은 퇴직자일 뿐이었죠.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는 여전히 경쟁력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기대보다 훨씬 낮은 연봉의 중소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훈.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노동시장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분석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2. 퇴직금만 있으면 되겠지? 55세 IT 개발자의 금전적 착각. 퇴직금, 연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면 은퇴 후 몇 년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55세에 퇴직한 IT 개발자 이성훈 가명 씨입니다. 그는 연봉이 높았던 만큼 퇴직금도 꽤 받았고 노후 자금을 따로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1년간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즐기며 자유를 만끽했죠.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고정 지출은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억 정도면 몇 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퇴직 후 1년 반 만에 절반 이상을 써버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 부모님 부양, 자녀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면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죠. 결국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57세에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IT 업계에서는 50대 이상은 사실상 채용이 어렵다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비원으로 취업해 생활비를 벌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노후 재정을 철저히 계획했다면 이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교훈. 퇴직금을 믿고 무작정 소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 지출을 철저히 계산하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60세 퇴직자의 자존심과 현실의 괴리. 60세에 퇴직한 박상민 가명 씨는 영업직으로 3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고 은퇴 후에도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지인이 택배 일을 해보라고 권유했지만
박 씨는 내가 35년 영업을 했는데 택배를 어떻게 해? 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택배 일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50대 후반에 시작했더라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박 씨는 결국 63세까지 택배 일을 하면서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훈. 퇴직 후 재취업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자존심입니다. 어떤 일이든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 은퇴 준비 미리 해야 합니다.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넘으면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에서 보듯이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은퇴 후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소득 구조를 만드세요. 자존심을 버리고 가능한 일부터 빨리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준비하는 사람이 은퇴 후 후회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현실을 바꾸는 3가지 필수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오늘은 퇴직 후 삶을 바꿀 3가지 필수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퇴직 후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소득 없는 삶? 절대 안 된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금과 연금을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없으면 금방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사례 퇴직 후에도 소득을 유지한 58세 박정우 씨. 박 씨는 대기업에서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편하게 쉬고 싶었지만 경제적 불안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대기업 출신이라는 이력은 재취업 시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퇴직 전에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배운 노하우를 정리해 인터넷 강의를 만들고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의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퇴직 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에서 벌고 있습니다. 배울 점. 퇴직 전부터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 몸이 재산이다. 퇴직 후 많은 사람이 건강 문제로 고생합니다. 일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체력 문제가 퇴직 후에는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사례 퇴직 후 건강이 망가진 60세 이창훈 씨. 이 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이제야 좀 쉬면서 인생을 즐기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2년 만에 당뇨와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시 일하려 해도 몸이 받쳐주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었죠. 반면 같은 시기에 퇴직한 친구는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건강을 관리했고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추가 소득도 얻고 있습니다. 배울 점. 퇴직 후의 삶을 즐기려면 건강이 필수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건강을 유지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든다. 3.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사람들과 연결되기. 퇴직 후 가장 외로운 것은 일할 때 형성했던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많은 동료가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다들 각자 바빠지면서 연락이 줄어듭니다. 사례 퇴직 후 은둔형 생활을 한 57세 김상철 씨. 김 씨는 57세에 퇴직한 후
집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TV와 스마트폰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심한 우울감이 찾아왔고 나중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질 정도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퇴직한 친구는 소모임을 만들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다양한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정보도 얻고 재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울 점. 퇴직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취미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결론 퇴직 후 삶을 바꾸는 건 지금부터. 퇴직 후 삶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방법을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퇴직 후를 대비해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며 하루하루를 바쳐온 삶.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늘 바빴던 경찰의 삶 뒤엔 어느새 정년이 다가왔고 은퇴를 코앞에 둔 지금 마음속엔 막막함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퇴직 후 남은 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많은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이들이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30년 경찰 인생의 끝 퇴직 후 남은 건 무엇인가? 아버지의 눈물과 충격 고백. 퇴직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마주할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멈춰 서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직업이 곧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장의 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묻게 만드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오늘은 30년 경찰 인생을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의 현실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직업으로만 살아온 사람의 흔들림. 먼저 33년간 경찰관으로 일해온 한 아버지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순찰과 사건 처리로 바빴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나는 경찰이야 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몇 달 앞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이 다가오니 불안해요. 경찰이 아닌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내 삶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는 퇴직 후의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경찰관뿐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의 직업에 헌신해온 모든 사람들이 겪는 흔한 고민입니다. 직업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직업이 사라질 때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2.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또 다른 사례는 28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한 김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시간이 넘쳐나는 게 오히려 괴롭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다들 바쁘고 집에서 빈둥대다가 아내에게 잔소리만 듣는 날이 많았죠. 그는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다 보니 무료함과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소소한 취미를 시작했고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더라고요. 김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3. 경제적 불안은 예상보다 더 크다. 세 번째 사례는 개인 사업을 하다 은퇴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퇴직 후를 대비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퇴직 후에야 알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도 부족하다는 걸요.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애들 결혼 자금까지 도와주고 나니 제 손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는 퇴직 후에도 적어도 최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원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재취업에 성공해 경제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겪은 스트레스는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 후 겪을 수 있는 정체성 위기, 시간 관리 문제, 경제적 불안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은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나는 경찰이었다 해서 나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로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라.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은퇴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취미, 여행, 봉사활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퇴직 후의 시간은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3. 경제적 대비책을 마련하라. 월별 고정 지출과 예상 의료비 등을 미리 계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채울 수 있는 연금이나 소소한 수익원을 확보하세요. 경제적 안정은 퇴직 후 마음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은 불안과 고민을 동반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사례처럼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며 경제적 준비를 탄탄히 한다면 퇴직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의 삶, 준비하지 않으면 남는 건 공허함뿐이다. 퇴직은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 결과 정체성의 혼란, 무기력감, 그리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세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퇴직 후 흔히 겪는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 후의 정체성 혼란: 나는 누구인가? 오랫동안 직업에 의존해 살다 보면 직업이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퇴직 후 자신을 정의할 새로운 방식이 없다면 깊은 공허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33년 차 경찰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정년퇴직이 다가오자 불안과 우울감이 밀려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며 살아온 그는 경찰이 아닌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게 느껴질 것 같아 두려웠다고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직업이 아닌 나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경찰관이었다라는 정체성을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져도 내가 가진 가치와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시간 관리: 시간이 많아도 괴로운 이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제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엔 넘쳐나는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일정한 루틴 없이 보내는 시간은 무기력과 무료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공기업 퇴직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료함이 밀려오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점점 늘어갔고 그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에게 새로운 일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웃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환경보호 캠페인에 나서며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바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느끼는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든 공부든 봉사든 퇴직 후엔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 한 달 200만 원으로 충분할까?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안 문제입니다. 퇴직 후에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없다면 은퇴 생활은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비용 등은 퇴직 후의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이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사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퇴직 후 생활비와 의료비로 인해 예금을 금세 소진하게 됐습니다. 그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수익이 늘어날 거라 믿었지만 퇴직 후엔 돈을 쓰기만 하게 되더군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연금, 임대 수익, 재취업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줄어들수록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은 줄어듭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 3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퇴직 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취미, 봉사, 혹은 새로운 배움으로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계획하라. 퇴직 후의 시간은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부터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투자할 취미나 활동을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라. 퇴직 후 생활비와 예산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원이 있다면 퇴직 후의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공허함에 빠질 수 있지만 미리 계획하고 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경제적 안정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퇴직 후에도 빛나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퇴직만 하면 세상 고민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진짜 고민이 시작된 건 60대 초반의 김 부장님이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한 말입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 바쳐오고 명예롭게 퇴직만 하면 인생 이막이 꽃길일 줄 알았대요. 출근 스트레스도 없고 상사 눈치도 안 보고 회의실에서 괜히 시간만 끄는 일도 없을 거라고.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일 아침 그가 느끼던 출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김 부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공허함과 당혹스러움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퇴직 후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자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도 풀어드릴게요. 사례 1. 30년 직장 생활 끝에 찾아온 무력감 60대 김 부장님의 이야기. 김 부장님은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매일같이 공장 라인과 회의실을 오가며 직원들 관리, 생산계획, 목표 실적 보고까지 수많은 일을 해내셨죠. 그런데 퇴직하던 날 팀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야 깨달았대요. 이제 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퇴직하고 나면 회사에서의 지위가 곧 없음이 되니까요. 퇴직 후 3개월 동안은 아침에 무조건 6시에 일어났대요. 그게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내는 출근하고
자식들은 독립했거나 바쁘고 친구들은 아직 다 퇴직한 것도 아니니 연락도 뜸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괴감이 들고 무력해졌다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퇴직하면 자유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한 문장이 보여주더라고요. 사례 2. 퇴직 후 의외의 관계 단절 59세 오 과장님의 이야기. 또 다른 분은 59세에 퇴직하신 오 과장님입니다. 오 과장님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로 불리던 분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늘 농담 던지고 후배들 결혼식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퇴직 후 딱 1년이 지나니 연락이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전화 한 통이면 다들 만나자고 하고 팝도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전화하면 다들 바빠. 그리고 사실 나도 눈치가 보이더라고. 아무리 친하던 후배라도 이제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니 전직 과장님으로만 기억될 뿐 일상적인 연락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오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내 인간관계의 90%가 회사 중심이었더라고. 나라는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직급과 역할이 필요했던 거지. 이 깨달음이 오 과장님께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례 3. 퇴직 후 불안한 경제 현실 61세 박 대리님의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박 대리님입니다. 박 대리님은 공기업에서 33년 근무하시고 61세에 퇴직하셨는데 주변에서 다들 공기업이면 연금도 충분하잖아라고 부러워했대요.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치면 월 190만 원 정도 나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전 마지막 월급이 430만 원이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확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월세 안 내고 대출도 없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내가 벌던 돈이 줄어드니 카드값만 봐도 불안해. 마트 가서도 아내 눈치 보고 여행 한번 가자고 말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 박 대리님은 퇴직 후 첫 1년 동안 매일 가계부를 보며 초조해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진다는 걸 박 대리님의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이런 변화가 올까? 많은 심리학자와 은퇴 설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은 단순한 직장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 상실의 시작일 수 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팀장, 과장, 선배로 불리며 살아온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심리적 충격이 됩니다. 게다가 소득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존재, 가치의 문제로 이어지죠. 또한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은 회사 퇴직과 함께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재취업 같은 사회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의외로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비, 부모님 부양, 자녀 결혼, 주택 보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죠. 따라서 퇴직 전에 최소 1년 이상은 은퇴 후 예상 지출과 수입을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삶 이렇게 대비하세요. 정체성을 일에서만 찾지 않기. 퇴직 전부터 취미, 자격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 놓으세요. 인간관계 다변화하기. 회사 밖의 친구, 동호회, 종교 모임, 학습 모임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조금씩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경제 시뮬레이션. 퇴직 전 1년간 은퇴 생활비 모의 생활을 해보세요. 수입이 줄어드는 감각을 미리 체험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오늘 소개한 김 부장님, 오 과장님, 박 대리님처럼 당혹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퇴직 후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더 빨리 준비할 걸. 이 문장을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깊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이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요. 퇴직 후 삶의 변화에 대해 앞서 사례와 감정 위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짚어볼게요. 특히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팁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에 찾아오는 정체성의 공백, 인간관계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세 가지 큰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하나씩 깊게 들어가 볼게요. 1. 정체성 상실과 무기력 극복법. 퇴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30년, 40년 동안 부장과장으로 불리던 자리가 사라지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1회에도 나를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님처럼 회사 밖에서 전혀 다른 취미나 사회적 역할이 없으면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은퇴 전 최소 12년 전부터 아래와 같은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취미 개발 그림, 악기, 글쓰기, 등산, 사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스킬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줍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 사회봉사나 노인복지센터, 환경단체 등에서 활동하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 취득 또는 공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 공부를 통해 자기개발도 하시고 필요하면 재취업 기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활발한 사회 참여와 꾸준한 자기개발은 우울증과 무기력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2. 인간관계 단절 어떻게 준비할까? 오 과장님의 사례처럼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은퇴 후 크게 약화됩니다.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다변화하는 게 중요해요. 회사 동료 외의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서 두 번째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호회, 지역 모임 가입 등산, 독서, 음악, 스포츠 등 관심 분야의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은 꾸준히 참석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요즘은 SNS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모임도 활발해요. 비슷한 관심사 가진 사람들과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퇴직 후 자칫 가족과 멀어질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이나 소규모 행사도 추천해요. 연구 결과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3. 경제적 불안 관리법. 박 대리님처럼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의료비, 주택 유지비, 자녀 결혼 비용 등 갑작스러운 지출도 나오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정확한 계산입니다. 실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아래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주거비, 집을 소유했는지, 월세인지, 대출 상황. 의료비, 보험료, 약값, 병원 진료비 예상. 여가 및 문화비, 취미, 여행, 문화생활에 쓸 비용. 기타 자녀 결혼, 부모 부양, 갑작스러운 지출. 은퇴 전 최소 1년간은 모의 은퇴 생활비 체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월급이 50%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그 돈만 써보는 거죠. 생각보다 생활 패턴을 빨리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정신적으로도 미리 준비가 됩니다. 또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금융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추가 가입 또는 연장. 소액이라도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시 일부 재취업, 프리랜서 활동 고려. 지출 구조 조정 카드 사용 줄이기, 불필요한 구독 해지 등. 마지막으로 은퇴 자산과 현금 흐름이 평생 유지되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재무 설계사가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줄 수 있거든요. 4.
주의할 점과 꼭 기억할 것들. 은퇴 후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변화는 서서히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게 효과적입니다. 정신 건강도 꼭 챙기세요. 우울감이나 불안 증세가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정신과나 상담센터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대화는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감정 변화 모두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겪는 변화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마치며 퇴직은 삶의 큰 전환점이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법들 취미 개발, 인간관계 확장, 철저한 재무 준비 3가지만 꾸준히 신경 써도 퇴직 후 공허함과 불안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 친구, 전문가와 함께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퇴직 후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현실에 딱 맞는 조언과 방법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엔 배당금만 있으면 충분해.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정적인 투자만 하면 일하지 않아도 배당금이 꾸준히 나오고 평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획만큼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출, 투자 실패,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배당금에 의존했던 은퇴 생활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금에 의지한 은퇴가 왜 실패로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설득력 있는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배당금의 함정 사례로 보는 은퇴 후의 현실. 사례 1. 배당금으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김영수 가명 62세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배당금을 기대하며 은퇴 자금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왔고 처음 몇 달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필요해졌죠. 배당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주식을 일부 매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상황이 나빠져 매도 손실까지 입게 됐고 이후로는 배당금조차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훈: 배당금만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긴급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예비 자금은 필수입니다. 사례 2. 한때는 여유로웠지만 물가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이정숙 가명 67세 씨는 배당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의 실질 가치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을 포기하고 난방비를 아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은 고정적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삶이 퍽퍽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입니다. 교훈: 배당금의 고정 수익만 믿기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투자와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례 3. 배당금을 과신하다 기회를 놓쳤어요. 박진수 가명 59세 씨는 은퇴 전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로 꽤 많은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모든 자금을 배당주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사업 제안을 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회였지만 그는 모든 자금을 배당금에 묶어둔 상태라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회를 놓쳤고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당금만 고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선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교훈: 모든 것을 한 가지 수익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분산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배당금 이상의 대안을 찾아라.
배당금에 의지한 은퇴가 실패로 끝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단일 수익원 의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수익원을 마련하세요. 배당금 외에도 연금,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을 분산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긴급 자금을 마련하세요. 의료비, 가족 지원, 예기치 못한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예비 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물가 상승, 건강 문제, 노후 생활비 증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연성을 확보하세요. 자산을 고정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세요. 이는 새로운 기회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계획은 그 시작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와 교훈을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금만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은퇴를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은퇴는 결코 비참한 결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배당금만 믿은 은퇴, 비참한 결말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은퇴 준비의 현실, 배당금은 시작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배당금은 항상 매력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니 그 유혹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배당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에만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대안을 전문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 의존의 한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진실. 1. 배당금의 안정성은 환상이다. 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매출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배당금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글로벌 팬데믹 당시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아예 중단했던 사례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배당금에만 의존한 은퇴자들은 그 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니까 당장 생활비가 걱정됐어요. 긴급히 주식을 매도하려 했지만 그때는 시장 상황도 안 좋아서 손실이 막심했죠. 2. 물가 상승은 은퇴 후의 가장 큰 적이다. 은퇴 후 고정된 수익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물가 상승은 치명적입니다. 10년 전 100만 원으로 가능한 일이 지금은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은 보통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 실제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배당금만 믿는 것은 긴 터널 끝에서 다가오는 암흑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3. 배당금은 선택이 아닌 수단 중 하나여야 한다. 배당금은 은퇴 자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연금, 임대 수익, 혹은 파트타임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금 의존 대신 더 나은 은퇴 계획 세우는 방법. 1. 분산 투자와 연금 활용. 배당금 외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채권,
ETF 등을 활용한 분산 투자는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 팁 배당주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나머지는 채권이나 안정적인 ETF로 분산해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2. 예비 자금 마련. 긴급 상황을 대비한 예비 자금은 은퇴 준비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배당금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필수입니다. 예비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필요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세요. 배당금만 믿지 말고 예비 자금은 항상 따로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라이프 스타일 조정. 은퇴 후의 삶은 현역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는 결국 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하고 알뜰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4. 적극적인 건강 관리. 의료비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줄이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운동, 식단 조절,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장기적인 재정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습니다. 3가지 사례로 배우는 은퇴 성공의 비결. 사례 1. 다각화된 소득원을 가진 은퇴자. 박성민 가명. 65세 씨는 배당금과 연금, 그리고 임대 수익을 조합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예상보다 줄어들었지만 다른 소득원 덕분에 큰 타격 없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금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연금과 임대 수익 덕분에 물가가 올라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박 씨의 경우처럼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은퇴 전략입니다. 사례 2. 소비 습관을 개선한 은퇴자. 김미영 가명. 63세 씨는 은퇴 후 소비 습관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전기를 절약하며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3. 건강을 통해 의료비를 줄인 은퇴자. 이정호 가명. 68세 씨는 은퇴 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큰 병 없이 지내니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더라고요. 건강관리는 단순히 의료비를 줄이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마무리.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은퇴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배당금은 좋은 시작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며 소비 습관과 건강을 관리해야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소득원을 다각화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더하세요. 배당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준비된 은퇴를 만든다면 비참한 결말은 절대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